자, 그래서 우리가 수량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수 처리장의 개통도를 통해서 이제 수질을 어떻게 향상을 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하수 처리장에 들어가면 어떤 걸 하나요? 이미 사용한 하수를 우리가 자연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 처리장에 들어오는 물은요, 오염이 엄청 많이 된 거, 더러운 물이 들어오죠. 근데 나갈 때는, 방류할 때는, 여기 이제 나가면 하천이랑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네, 아주 깨끗하게 오염이 적거나 없도록 깨끗한 물로 내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안에 하수 처리장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정수 처리장에서 수질 깨끗하게 했듯이 역시 하수 처리장에서도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수질을 높이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수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을 가지고 이제 좀 더 가공해서 더 깨끗하게 만들었던 거라면 하수 처리장은요, 진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이제 여러분이 매번 보셨던 분뇨들, 그 다음에 세탁하고 나온 물, 설거지 할 때 나온 물, 음식 쓰레기 뭐 이렇게 씻으면서 나온 물, 전부 다 여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엄청 더러워요. 그거를 처리를 하는 거는 상수에서 우리가 정수 처리하는 거랑은 더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들어오는 물이 훨씬 더 더럽다 보니까 더 빽빽하게 이렇게 길죠. 더 빽빽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볼게요. 자, 목표는요, 네, 깨끗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기준이 있다 그랬죠? 배출 허용 기준이나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맞춰서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걸 사용하냐? 수질을 깨끗하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방지 기술을 사용을 해요. 상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수에서는 응집, 침전, 여과, 소독 요 4개만 사용했다면 하수도에 들어오는 물은 훨씬 더 더럽다 보니까는 훨씬 더 많은 거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자, 볼게요. 자, 먼저 요 반응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뭐 하는 거냐?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미생물이에요. 여러분, 미생물은 뭐 하는 애냐? 물 속에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들어있거든요. 먹이들인 거예요. 그게 미생물의 먹이에요. 그러면 미생물이 이 반응조 내에서 이제 그 먹이들을 먹어요. 그래서 뱃속에 채워요. 그러면은 수중에 있는 유기물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수중에는 오염 물질이 내려가는 거예요. 대신에 미생물은 살쪄서 뚱뚱해지는 거죠. 그럼 그 미생물을 이제 버리게 되면은 요게 슬러지예요, 슬러지. 요거는 그래서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 반응조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 요거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이제 먹어서 이제 오염 물질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은요, 이제 요 침전지란 말 있죠. 그다음 침사지, 스크린도 마찬가지고 각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전부 다 찌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하고 나면은 깨끗하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찌꺼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버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나오는 우리가 정수나 하수 처리할 때 나오는 찌꺼기를 우리가 슬러지라 그래요. 그래서 슬러지도 이제 나중에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요 슬러지 이전에 요 스크린, 침사지, 1차 침전지, 반응조, 2차 침전지, 고도 처리, 소독에서는 어떤 걸 이용해서 요게 전부 다 방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수질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스크린이라는 거는 큰 거는 거르고 어떤 망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는 거르고 이 망보다 적은 거는 뒤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침사지는 요 사자가 뭐냐, 모래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알갱이가 이제 모래 정도 되는 애들을 어떻게 가라앉혀서, 즉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거고요. 1차 침전지 가면 모래보다 좀 더 가벼운 애들. 근데 얘도 좀 더 시간 더 많이 주면은 가라앉게 되거든요. 1차 침전지에서도 역시 침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예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반응조로 가게 되면 미생물을 통해서 미생물이 그 수중에 있는 오염 물질을 먹는 거죠. 먹이를 먹듯이 먹어서 없애서 또 한 번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요, 2차 침전지가 있는데 여기서 뭘 하냐, 이 미생물이 자, 수중에 지금 이런 오염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미생물이 먹었어요. 또 먹었어요. 또 먹었어요. 그럼 이 노란색이 지금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수중에는 지금
오염 물질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에? 이 미생물 몸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그 미생물을 또 2차 침전지에서 가라앉혀요. 그래서 요 미생물을 버리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물은 깨끗해지기 때문에 요 물을 이제 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얘는 수질이 깨끗한 거고 요 찌꺼기는 우리가 슬러지라고 해서 따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상수보다 엄청 복잡하잖아요. 왜? 들어오는 물이 더럽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처리 기술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하수 처리를 할 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요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생물로 이제 요 유기물을 잘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생물 잘 키워야 돼요. 그 미생물을 잘 클 수 있는 조건을 요 반응조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소도 공급을 해주고 잘 크려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잘 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먹이 풍부하게 줘야 애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먹이 풍부하게 줘야 되죠? 그죠? 음식 잘 줘야 되고 운동도 가끔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습하게 하거나 너무 덥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춥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막 황산소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pH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생물이 클 수 있는 조건을 여기서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어떤 미생물은 언제 잘 크는지, 어떤 조건에서 잘 크는지 이런 것도 미생물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생물학적 처리 가게 되면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학적 처리 보시면은 채걸음, 요게 한마디로 거름망이에요. 그러면은 요 거름, 스크린이라고 하죠. 스크린과 침사시, 스크린 같은 경우는 요 거름망보다 큰 것들은 걸리겠죠. 그물에, 그죠? 근데 그 그물에 이제 망보다 작으면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 원리가 채걸음. 그다음에 우리가 상수에서 응집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작은 애들을 안 갈았는데 더 뭉쳐서 크게 키우는 게 응집.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무거워지니까 침전된다 그랬죠? 여과라는 것도 역시 채걸음인데 좀 더 작은 망으로 거르는 게 여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소독은요? 살균하는 거죠. 그죠?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살균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온 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또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질을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네, 찌꺼기들이 나와요. 이 정수 처리나 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우리가 슬러지라고 해요. 그럼 이 슬러지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이 슬러지를 또 쓰레기도 어떻게? 얘가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도 잘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먼저 쓰레기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을 줄여줘요. 그래서 그게 감량화예요. 그러니까 부피를 줄이고 나오는 양을 줄이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썩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화를 시켜주는데 요게 안정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세균이 많으면은 또 병원균 이런 거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또 살균도 해줘요. 그게 안전화예요. 그래서 요게 세 가지 이제 슬러지를 우리가 안전하게 혹은 양이 적도록 처리하는 목적이 되거든요. 그럼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슬러지를 제거를 하는 게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제거를 해요. 자, 앞에서 스크린 침사지, 1차 침사지 반응조 나왔던 것처럼 슬러지 처리할 때 첫 번째 농축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시키고 그 다음 계량하고 탈수하는 건데 농축은 뭐냐면은요. 얘는 수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수분 제거하면은요. 이만하던 슬러지가 확 줄어요. 이만큼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몸에는 수분이 70% 들어있죠. 물만 다 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몸무게가 100kg다. 그러면은 물만 다 빼도 여러분 30kg밖에 안 나와요. 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농축은. 그러니까 감량화 시키는 거죠. 수분을 제거해서. 그 다음에 소화라는 건 뭐냐면은 요 안에도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유기물, 여러분 우리도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은 썩어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기물을 줄이는 거예요. 유기물을 줄이는 게 소화예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보통은 유기물은요, 태우면은 잘 태워지거든요. 태워줘요. 온도를 좀 높여서. 그 다음에 계량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웬만한 수분이 농축에서 다 빠지는데,
근데 좀 더 이제 좀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는 수분이 있어요. 걔네들도 한 번 더 빼고 싶은데 얘는 웬만해서는 안 빠지니까 요 뒤에 탈수가 뭐냐면은 수분을 한 번 더 제거해서 역시 또 요만했던 양도 더 작아지게 만드는 게 이제 탈수인데 그 전에 물이 더 잘 빠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탈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얼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혹은 뭐 약품을 집어넣기도 하고 물로 씻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탈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전 과정이 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방지 기술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다? 네.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지 기술을 사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슬러지더라.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우리가 양을 줄여야 결국에는 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줄이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수에서도 지금 우리가 수량과 수질, 그리고 수압은 상수나 하수나 동일하거든요. 펌프를 이용해서 수압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수압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수도도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입문과정에서 상수도와 하수도가 전체가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이 감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만 기억하시면 될까요? 네, 수량, 수질, 수압.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상수도, 하수도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본강의 가시면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또 여러분이 암기 과목이라 그랬죠. 여러 가지 외워야 될 것들을 다시 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잘 나오는 기출 문제라던가 잘 나오는 유형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본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